창업의 준비 및 창업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사업 단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2016년 1월에 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은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것, 설립하는 것, 이걸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행위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적, 물적 경영 지원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바로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슈페터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슈페터는 창업을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자원, 또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 형태로 기업형 조직을 탄생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며, 창업가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창업은 자신의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해요. 적합한 기회를 선택하고 능률을 활용함으로써 경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창업에 필요한 그런 자원인 기술이나 인력, 자금, 또 사업 아이템을 확보하는 과정은 창업가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창업 준비는 창업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노력과 투자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 자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적 자원이라고 하면은 토지나 설비, 원료 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곧 근로자,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적 자원은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즉 계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업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적절한 그런 사전 준비와 더불어서 체계적인 그런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업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창업의 성공 기회를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전에 창업을 위한 철저한 그런 준비가 된 창업가일수록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확률은 높아진다. 또 창업에 필요한 그런 일적, 물적, 조직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나 또는 초기 자영업자들에 대한 창업 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업 과정이나 창업 직후에 이런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자영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교육은 예비 창업가들이나 또 사업 경험이 짧은 그런 초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나 관련 전문기관 또 각급 교육기관에서 창업에 필요한 그런 전문 지식들을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은 창업을 시작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러한 창업 교육들은 창업 이론 및 창업 실무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교육에서는 크게 6가지의 교육이 기본 교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사관학교 교육, 신사업 사업화 교육, 또 경영교육, 또 일원인 교육, 상인 점포대학의 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가들을 선발을 해서 이론교육, 또 점포 체험교육, 창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내용들을 보면은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그런 기초 이론 교육, 또 전문 교육, 또 워크숍 이런 단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제 현장 체험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신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점포에 반영하고 운영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사업 모델에 대한 성공 가능성들을 판단해 보게 하는 이런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체험 시부터 한 5개월 정도의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사업 사업화 교육은 최신 트렌드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이런 이론이나 실습 교육을 예비 창업가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은 연간 한 1,500명 정도, 교육기간으로는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80시간 정도의 이런 교육으로 실제 사업화 교육에 대한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또 경영 능력을 갖춘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기술 교육, 또 경영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는데요. 전문 기술 교육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업종별 전문 고급 기술 등 또 실습 위주의 그런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닝 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이런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교육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경우에 점포 경영 및 창업이 필요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 교육 서비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비 창업자나 또는 업종 전환 예정자, 또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인점포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또 상권 활성화 이런 구역의 상인과 종업원들 대상으로 경영기법, 또 마케팅, 고객 대응 능력 등을 배양하고 의식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선진 상인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비의 9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상인회나 또는 본인이 10%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시장의 특성이나 업종 또는 상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이 있으면은 교육장과 30명 이상의 교육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기관에서 강사가 파견돼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이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창업은 여러 기본 요소를 사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즉 창업가는 자기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우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과 사업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자본을 투자하면서 인적 물적 조직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현시켜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업 과정을 7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보는데, 각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비 창업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창업 희망자는 먼저 자신이 창업가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창업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그런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또 창업 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업 목적의 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창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그런 사회의 틀 안에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익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창업의 이념과 잘 맞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의 모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창업된 자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 여부는 얼마나 유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시장 여건에 잘 들어맞는지 하는 것들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품, 또 서비스 및 생산 방법, 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게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장조사, 특히 소비자조사를 통해서 수요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가능한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창업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현재 만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세 번째,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존의 상품과 성공적인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업성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통해서 발생될 손해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성 분석은 우리가 흔히 수익성이나 시장성, 기술성 분석 등 주요 이런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례들을 참조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희망 사업 분야의 총 투자 및 비용, 또 예상 입지 및 상권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조달과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원의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 인적 자원의 조달은 창업 조직을 만드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조직을 주로 활동 목표 및 범위를 결정을 하고 제품을 설계해서 사업의 규모, 입지 선정, 공장, 설비, 소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조직 구조의 설정입니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실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계획, 또 시장 성과 판매 계획, 생산 및 설비 계획, 일정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단계 개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또는 공장 건축을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가정하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기까지 전 과정을 간단하게 추려보는 또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성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하는 그런 기술력과 또 창업가 및 창업팀의 구성원들의 만족도, 제품의 개발 정도 및 시장의 선정, 또 고객의 평가 등 주관적인 성과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의 성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내부 환경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종합적 요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는데요. 내부 환경 요인으로는 창업자와 또 창업 조직 및 내부 환경의 특성이 기준이 되겠고, 외부 환경의 요소로서는 시장 환경, 또 산업 환경, 경쟁 상황, 투자 상황 등이 바로 외부 환경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 요소로서는 내부의 전략적 특성과 더불어서 외부의 이러한 요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보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창업 성과는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정의되고 측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창업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 성과와 단기적 성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측정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성과에서 중요한 것들은 성과 측정 항목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측정 항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측정 항목 간에는 서로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기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창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특히 우리가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의 어떤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인적, 물적, 경영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에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슌페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업가의 자질이 요구되어지는데, 창업가들은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창업의 준비 과정을 봤는데요. 창업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물적 자원, 또 일적 자원, 조직 자원이 바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토지나 설비, 원료들과 같은 물적 자원, 그리고 근로자, 인력과 같은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의 구조, 특히 관리 시스템, 계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조직 자원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됐죠. 그래서 창업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업 교육은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지식이나 또는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업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 6가지 정도의 교육의 예를 우리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소상공인 사관학교육 교육이라든지 또는 신사업 사업화 교육, 그 다음에 경영교육, 또 일원인 교육,
상인 점포대학, 또 맞춤형 교육, 이런 각각의 교육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업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 과정은 한 7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죠. 그래서 창업 예비 분석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정의하는 그런 단계도 있었고, 이어서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색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할 때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가 현재 만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들도 짚어보아야 된다. 그리고 유리한 조건에서 기존의 상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사업성 분석이죠. 그래서 사업성 분석 관련해서는 수익성, 또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조달과 구성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창업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봤죠. 특히 창업 성과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인을 정리했었습니다. 내부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그런 것으로 분리를 해보았죠. 그래서 내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창업자와 창업 조직 및 내부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또 산업 환경, 경쟁 상황, 또 투자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내부의 전략적 특성과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창업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용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